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충남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가장 큰 현안 문제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혁신도시는 충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승조 지사에게 문 대통령과 혁신도시 지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혁신도시 문제 혹시 지사님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티타임 할 때 대통령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과 이런 소위 간담회 자리에서 사적이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 도민들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양 지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문 대통령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차관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화되면은 우리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또 여당도 강한 의지가 있으니만큼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서산 대산공단 등 충남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만 31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량은 2,200여만 톤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안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서산시 사고 한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늦장 대처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이 석유화학 산업단지 이 화학 사고 없도록 각별히 지사님께서 지자체장들하고 상의하면서 신경. 양 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뒤처리 문제는 그때는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데 화학사고라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간곡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산시가 화학사고만 담당하는 TF팀을 구성했지만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충남 지역에 설치된 송전탑 수는 4천여 개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하지만 전자파 노출을 막기 위해 전선의 땅에 묻는 지중화율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3km가량 떨어진 인근 마을입니다. 논 한가운데 송전탑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송전탑들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때문에 뻥 뚫린 하늘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건설된 이후 2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암이라는 거 그런 것도 걸리는 분들이 많고 그걸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철탑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없던 병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문제는 당진뿐만 아닙니다. 충남도 내 설치된 송전선로는 1,395km, 고압 철탑 수만 4,100여 개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송전탑 대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율은 전국 꼴찌 수준인 1.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89.6%, 인천이 71%를 기록하면서 충남과 7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낮은 반면 전력 소비가 높은 지역의 지중화율은 높게 나타난 겁니다.
충남에 정말 전국 석탄 발전소 반은 충남에 짓고 있는데 이렇게 철탑을 1.3%뿐이 안 했다는 것은 충격이고 우리 충남 도민들이 이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지중화 사업은 요청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선 1km당 지중화 비용은 100억 원 이상.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중화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나 대기업의 어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그런 대도시나 대기업에서 더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중화 사업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정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도 현재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정비 기간 근로자들이 유독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특별조사위원회는 작업장 내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기준치의 16배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1급 발암물질로 진폐증이나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석탄재를 다 치우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속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농축된 상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특급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작업장에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소와 달리 특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환경 측정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정규직과 동등하게 안전관리를 받아야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되는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또 잠잠해지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납니다. 태안화력은 충남방송 취재진에게 지난해부터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급 마스크의 경우 가능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유독물질과 발암물질 노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K-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가운데 K-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내년 홍성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로 폐교 위기를 맞은 농촌학교의 실험적인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합주와 함께 노래가 연습실에 울려 퍼집니다. 연주자와 보컬 모두 금세 음악에 흠뻑 빠져듭니다. 홍성 광촌고등학교의 음악 수업 현장입니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이곳 역시 여느 농어촌학교처럼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K-팝 수업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한 건데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 이름까지 바꿔 K-팝 특성화고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된 거대한 문화 산업의 빗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된 정규 고등학교가 지금 전무합니다. 교육 목적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K-팝과 관련된 최고의 뮤지션을 배출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교과 과정에 K-팝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
보컬과 랩, 각종 악기 등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음악 전문 교사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연습실과 합주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과 시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와서 인디나 락 쪽 그런 거를 좀 접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제 음색하고 그런 거에 맞게 갈 수 있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습실 같은 것도 계속 새로 생긴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이 늘려주시고 한다고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연습할 수 있다는 거 하고 K-팝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학생 3명도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통역사 때워서 러시아 친구들에게 K-팝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2의 방탄소년단을 배출하겠다며 과감한 변신에 나선 시골학교. 위기를 맞은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대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것을 초기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리는 감지기를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고덕면에 사는 서병일 씨는 지난 8일 아침 음식을 조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보음이 크게 들려 황급히 돌아와 보니 집안엔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스를 즉시 차단하고 119에 신고한 서 씨는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등어인가 그걸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먹는다고 하던 게 좀 탔던 모양이라 불난 줄 알고 놀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았나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연기가 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립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화재가 발생한 장소 중 22%는 주택입니다. 화재로 주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60%나 되는데 대부분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잠을 자느라 불이 난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거주하고 고령일수록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 주택은 예산군 내 15,000여 가구로 전체의 60% 수준입니다. 만약에 혹시 그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마을별 이장님께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의용소방대가 신청한 순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꼭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과 예산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11,000여 가구에도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단독주택 전 세대에 무료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의 대표 관광지 만리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우체국이 있는데요. 이 우체국이 조만간 사라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리포 입구에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우체국 폐쇄에 반대해 주민들이 걸어놓은 것들입니다. 만리포 우체국이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1972년. 현재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택배 업무도 보고 우리는 이제 은행 업무도 보고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은 하죠. 그런데 최근 충청지방우정청은 이곳 문을 다음 달 말에 닫겠다고 주민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한 개면에 한 개 우체국만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리포가 위치한 소원면에는 다른 우체국이 한 곳 더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별정 우체국이라 폐쇄가 어렵다는 입장. 결국 만리포 우체국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이 극히 또 이제 어려운 곳, 힘든 곳은 또 하나씩 없애고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우체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없어질 경우 6km나 떨어진 다른 우체국으로 가야 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패킹을 못하니까 지로용지를 가지고 매일 찾아오십니다. 수십 군데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원이나 태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편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거는 오히려 더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될 국가가 기존에 있는 거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구실을 붙여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이 관광객이 감소하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할 거냐 이거. 일부에선 경영난을 이유로 통폐합에 나설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택배 같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고 포스 업무도 안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자라고 한다면 이건 우체국이 상당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충청지방우정청의 입장 변화는 없는 걸까? 민원25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만큼 완전 폐쇄가 아닌 운영 축소, 자동화기기 설치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요일별로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간별로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구분지어서 운영하거나 또는 이동 우체국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자동화 코너,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코너 설치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체국이 현행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충청지방우정청이 위치한 대전을 찾아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더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계획. 정부 기업인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봉호입니다. 충남도 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223명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홍성군 13명, 청양군 4명 등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아동과 여성들은 사전에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 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에서 5만 8천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충남은 3,800여 건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고 건수는 182건으로 가장 적은 부산에 비해 3배가량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2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 의원은 충남 음주운전 사고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이 4년 사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이 2014년 241건, 2017년 124건, 2019년 62건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인 7월과 8월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겨울철에는 민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대는 저녁과 새벽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군은 여름철 사조 농산 등 축산 인근 농경지에 퇴비가 살포되면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은 신도시 인근 축사 철거 사업과 함께 악취 저감과 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